안녕하십니까. 한국과 중국 경제를 담당하는 오재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과 중국이 경제 성장과 내년의 성장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의 경기 회복은 투자에서 고용과 소비로의 선순환을 저희는 전망을 합니다. 2021년 한국은 투자로의 정책 전환 단계로 보고 있고, 중국은 올해 투자에서 내년 소비로의 전환 단계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 경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코로나19 환경 속 상대적 빠른 회복을 보였고, 2020년, 2021년 마이너스 1.3% 그리고 2.7% 성장을 전망을 합니다. 2021년 3분기에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중국을 제외하면 가장 빠른 회복을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밑에 차트를 보시면 코로나 속에서 이제 투자와 수출 그리고 내년 말 소비 순으로 회복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 전제는 두 가지입니다. 백신 상용화 전까지 2021년에도 코로나 환경은 지속되면서 소비가 부진할 거다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정부의 경기 부양의 정책 스탠스가 유지될 거다라는 측면입니다. 네, 먼저 소비입니다. 코로나가 내년에도 전부 상용화가 되지 않는 이상은 소비는 좀 경기 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봅니다. 크게 세 가지 요인인데요. 첫 번째는 정부의 보조가 축소됩니다. 올해 60조의 추경을 통해서 35조 이상의 현금성 지원을 제공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구재 소비 같은 경우가 좀 어느 정도 경기를 방어를 했는데, 내년에는 그만큼의 추경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서비스 소비인데요. 코로나로서 이렇게 물리적으로 좀 부진할 수밖에 없는, 예를 들어 식료품, 의료, 오락문화 이런 것들이 전체 소비의 30%를 차지합니다. 이런 것들은 내년에도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진정되면서 변동성을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고용인데요. 서비스 고용이 올해 40만 명 감소를 했고, 제조업이 10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서비스와 제조업 고용이 완만하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 말씀드렸듯이 소비가 어느 정도 부진하기 때문에 올해 40만 명 감소했던 것만큼 만회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제조업 고용은 수출이 개선되어도 2014년 이후로 쭉 정체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도 고용을 크게 창출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KB증권은 내년 고용 20만 명 증가를 전망하지만 대부분은 정부 지출로 확대되는 그런 공공행정 부문으로 전망을 합니다. 네, 다만 이제 긍정적인 측면은 투자와 수출인데요. 2018년 미중무역 분쟁 이후로 투자와 수출이 지속적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 이제 IT나 기계와 같은 경우에서 투자가 좀 개선되는 모습이 오른쪽 그래프에 보시면 아실 수 있고요. 수출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에 좀 많이 위축이 됐는데, 올해 말 정도서부터 전년 대비 플러스 전환을 전망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수출과 투자 내년에 동시에 한 6%대 증가를 전망을 하고 있고, 특히 투자 같은 경우는 민간 투자도 확대되지만 정부의 뉴딜 관련 투자의 좀 상방 요인이 좀 크다라는 측면입니다. 내년에도 재정을 당연히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3년 연속 재정이 경제 성장이 방어하는 거는 1%에서 1.5%까지로 굉장히 좀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올해 정부 부채가 30%에서 45%까지 좀 확대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왼쪽 밑에 그래프인데요. 중기 재정 운용 계획에 따르면 정부의 재정 적자가 향후 5년간 상당 기간 재정 적자 5%대를 지속하겠다라고 정부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1년 예산 발표안을 보면 8%대 증가가 되고, 한국판 뉴딜 관련된 재정이 21조 원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 반영되는 게 환경, R&D 그리고 SOC 등이 2년 연속 두 자릿수대 증가를 하면서 아마 정부 투자 내년에 11%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저희는 전망을 합니다. 네, 마지막 물가인데요. 사실 물가에 대한 좀 우려가 좀 있습니다. 올해 이렇게 유동성을 확장시키고 내년에 물가가 오르는 게 아닌가라는 좀 우려가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2021년 소비자 물가 1.0% 전망을 하고, 아마 하방 리스크도 높기 때문에 3년 연속 0%대 저물가를 기록할 수도 있다라고 저희가 봅니다. 플러스 요인이라고 하면 유가 상승, 경기 회복, 집세 이런 것들이 좀 상승 가능성이 있는데,
한국에 좀 고유한 그런 마이너스 관리 물가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올해 최장 기간 장마로 인해서 큰 폭으로 폭등했던 신선식품, 신선채소 이런 것들이 내년에는 좀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물가를 견인했던 거를 식료품을 빼면 마이너스 물가였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관리 물가를 보시면 오른쪽 그래프인데요. 내년에 전면 무상화되는 고등학교 납입금, 그리고 뭐 학교 급식, 무상급식 확대, 그리고 병원 검사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관리 물가를 하락시키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0.5%에서 한 1.0%의 물가 하락 요인으로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중국 경제인데요. 중국 경제 올해 좀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1분기에 마이너스 6.9% 기록을 하고 2분기에 바로 4% 넘게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정부의 투자가 굉장히 주도했는 모습인데요. 중국 경제가 이렇게 올해 좋았던 거는 첫 번째로는 생산 정상화를 굉장히 빠르게 하면서 미국과 유럽의 그런 소비 수요들을 흡수하고 중국의 수출이 이번 달에는 10% 이상 증가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세와 그리고 성장에 효율적인 인프라 투자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내년 전망인데요. 내년에 중국 경제 7.7% 성장, 저희 KB증권은 전망을 합니다.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에 7.7%가 어느 정도 성장인가가 궁금하실 텐데요. 왼쪽 그래프입니다. 이제 빨간색이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성장 경로를 저희가 추정해 본 건데요. 2021년 그리고 2022년에 코로나 이전에 저희가 추정했던 6%에서 5.9%의 성장을 그대로 따라가는 성장 속도를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중국은 올해 생각보다 큰 경기 부양을 했고 예상보다 수출도 좋았고 투자에서 성장이 나왔습니다. 거기다 내년에는 이제 민간의 소비와 고용으로의 선순환까지 진입된다면 무난하게 좀 성장 궤도에 오르지 않을까라는 측면이고요. 오른쪽 그래프 짧게 보시면 민간 소비가 내년에 3.3%에 기여를 하고 소매 판매만 보면 9%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저희가 전망합니다. 네, 끝으로 중국의 이제 2021년 이후의 경제 발전 전략인데요. 쌍순환, 좀 언론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왼쪽 밑에 잠깐 보시면 이제 내순환과 외순환이 함께 순환한다라는 의미인데요. 사실 이제 새로운 전략은 아닙니다. 그동안 5년 전부터 얘기했던 내수 위주의 경제 발전을 가속화하겠다라는 측면이고요. 이번에 좀 강조될 것은 신형 인프라 투자 그리고 스마트 도시화 촉진. 이런 것들이 있고 산업 같은 경우는 기존의 저부가가치에서 고부가가치로 이동을 하고 미중 갈등에 대비해서 반도체와 같은 그런 첨단 기술 자립을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생산성 제고를 위한 산업 구조 조정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중국이 강조하는 금융시장 개방과 투자 유치. 그래서 외부로부터 돈을 유치하는 건데요. 위안화의 국제화도 이것의 일환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위안화 강세 압력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고 중국 정부는 내수로 선순환을 돌리면서 연 4에서 5%의 중성장을 용인할 거다라는 게 저희의 중장기 전망입니다. 감사합니다.